북측이 오늘 오후 2시 49분쯤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우리 군과 통일부에서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자, 김명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정리해 볼까요? 네. 앵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 2시 49분에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그래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고요. 지금 그 군 당국에서는 지금 전군 지휘관을 늘 정위치를 하도록 네.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번 그 공동 연락사무소 그 폭파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공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가 공교롭게 6.15 공동선언 나온 지 20주년이었고요. 네. 문 대통령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같이 걸려 있어서 흔히 하는 말처럼 북한에 우리가 못 하나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또 초광소를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그 대북 전단을 비난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행동은 그때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오늘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그 메시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예고까지 사실은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에 누적되어 있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의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2.28 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들이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이후부터 남북 관계에 어떤 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북측에서는 계속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불만들이 누적된 것이다. 네. 그걸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내용을 잠깐 보면요. 네.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비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겠다. 네. 우리 전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그에 상응해서 북측에서 우리에게 전단지를 넘기겠다는 뜻이고 또 이 같은 의견들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이제 공개 보도 형식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인데 우리 북한이 우리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북한도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는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냐면 북한이 만약 그 대남 전단을 뿌리게 된다면 이거는 그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오전에 밝혔습니다. 네. 9.19 군사 합의도 위반이라고 예,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 적도행위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군사행동에 있어서도 역시 조항들이 선언적으로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걸 9.19 공동선언을 통해서 아주 세부화했다.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에 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던 내용도 사실 이번에 파기를 하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대남 전단을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 내용과 함께 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고 네.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전선을 다시 요새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판문점 선언하고 9.19 공동선언에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런 조치들의 어떤 것이든 조치를 파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도 이것도 사실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9.19 공동선언을 보면은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 군사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이 뒤따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잠깐 언급하셨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오늘 북한 측의 총참모부에서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겠다고 했어요. 김 기자가 설명해 주시면. 그게 지금 그 요새화라는 네. 표현입니다. 남북 합의에 따라서 그 비무장화된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지역이라든지 또 뭐 판문점 안에도 그 남북의 경계병들이 다 지금 그 권총을 차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인민군 총참모부 그 공개 보도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이렇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에서 미리 예고한 내용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결국 예고 사흘 만에 군사 행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뭐 김여정이 분명하게 3일 전에 곧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끔찍하게 형체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 오히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집기부터 꺼내가는 모습 뭐 이런 거부터 보여서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좀 끌 줄 알았는데 그냥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구체적인 행동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결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첫 단계 행동이고요. 비교적 그들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북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손쉽게 그냥 뭐 다이나마이트 장치해서 그냥 폭파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그런 남북 협력을 상징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거를 없애버림으로써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그런 요법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일단 해보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청와대가 잠시 후 오후 5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오후 5시에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전에 통신선을 끊었고 오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측에 예견되는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다음에는 좀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지 않을까 전 보는데 일단 우리 군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은 지금 오늘 밤이라도 또 다른 도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냥 추정을 해본다면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인민군 총참모부의 그 공개 보도에 따르면 그 비무장지대 남한과 합의해서 비무장화한 지역에 대한 재무장화를 위해 행동 방안을 연구한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조금 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굉장히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이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그러니까 육해공 지역에서의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를테면 NLL 인근에서의 도발이라든지 NLL은 북한이 그 남북 경계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의 도발이라든지 목함지대 사건 같은 거는 좀 약과일 것 같고 그 DMZ 내에 그 GP를 재건축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나 영토에 위해를 가할 때는 우린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여기서 우물쭈물하다는 이 정부 아마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해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현익 네. 박사도 지적했듯이 북한과의 북측과의 갈등이 고조되면 늘 네. NLL 인근에서의 도발 우려가 커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이
북한 인민군 그 총참모부 네. 그 공개 보도에서도 보면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비무장화된 지역을 다시 무장을 하겠다. 그런 선언을 했었고 그게 뭐 서해상에서 NLL 상에서 어떤 그 도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중부전선 또는 동부전선 GP에서 어떤 도발이 뭐 몇 해 전에 있었던 목함지대 사건 같은 그런 도발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북한은 군사 도발을 확실히 예고한 상태고 지금 그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여쭤볼까요? 네.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땅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사실 북측과 뭔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든 다른 방식의 어떤 협력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여권 일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남북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식량 지원 같은 건 김 기자 혹시 대북 제재에 그거는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죠. 네.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대북 제재 유엔이나 미국 측의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식량 지원을 좀 구체화해 보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던데. 근데 당초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협력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더 먼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문제는 사실은 뭐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사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좀 곱지 않은 시선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작용하고 있었고 쌀 배급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퍼주기 논란과 함께 쌀의 배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벽에 좀 부닥쳐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차원에 있어서 방역 협력일 텐데 북측은 지금 당장 그걸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 있어서는 상황 관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측의 어떤 군사적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당분간에 네. 서로 간의 긴장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상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기존 체제에 있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하나하나씩 지금 북이 파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도 4.27 그 판문점 선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 안에 군사적 긴장 완화에 관한 부분, 서해 평화 어로 수역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비무장 지대에 있어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만약에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더 추가 악화될 그 상황이 악화되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쯤에 북측이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어렵게 싸운 신뢰가 정말 며칠 사이에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대응책이 제일 유력해 보입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그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또 평화 메시지가 있었죠. 이제 남측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그 북한이 그러니까 지난 4일 담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로 계속 연일 하루에 뭐 2건 3건씩 그 담화를 발표를 해왔는데 이렇게 좀 대남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던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 대통령 그 남측에서 이제 북한 그 지금 강경 입장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남측 입장으로서는 사실 최고위급이 그렇죠. 다시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뭐 아무런 일체 호응이 없이 북한은 예고했던 대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상황에 온 거라서 지금 정부도 이제 5분 뒤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가 될 텐데요. 네. 어떤 대응책을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우리 감시 자산으로 확인한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께 방금 우리 측의 대응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북측에서는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나서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정부의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어떤 그 메시지로 해석하느냐, 그 메시지를 해석 방식에 따라서 극단적인 메시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과 북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이제 핵폐기라고 하는 거를 매개로 해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핵폐기가 결국 합의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뭔가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핵 무력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해석의 갈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미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파열구를 내서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 흔들고 난 다음에 판을 다시 한번 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남북 간에 다시 한번 뭔가의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북 관계를 보면 그동안의 위기가 기회가 됐던 상황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계기가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대화 라인은 살아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주 9일 날이었죠. 지난 9일 날 일주일 전에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그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상황이고 뭐 국정원과 통전부 간의 어떤 라인은 뭐 살아 있겠지만 뭐 그 라인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당국 간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물밑 접촉도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어찌됐든 뭐 대화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또 북측과 어떤 그 해법을 잘 찾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안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상황 관리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그 긍정적인 신호를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서 정말 다 파기하겠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분간 좀 침묵을 지켜가면서 이 현재 상황을 한껏 긴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흔들어가면서 북측의 요구 사항을 좀 그 명확하게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흔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속보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김명주 기자,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